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실리콘 위험하다, 실리콘 넣으면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구축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부작용의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북경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상담하러 오실 때 내 코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본인 코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코의 보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리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실리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은 오래전부터 1950년대 혹은 60년대라고부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80년 이상 사용된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물감도 있고, 또 너무 크기가 크다 보니 모양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말 그대로 정말 모양을 내기 위한 이런 형태의 보형물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점점 개발이 되고 80년대,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의 보형물로 의 가치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은 그래도 뭔가 인위적이다, 뭔가 몸 안에서 따로 논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보형물이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때 당시에는 고어텍스라는 재료도 많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조그만한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많은 다공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코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한 미세한 구조로 조직들이 좀 자라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안착이 잘 된다라는 장점은 있었어요. 초반에는 고어텍스가 개발됐을 당시에는 좀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고어텍스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형물 주변으로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콧대 쪽에 경계가 생긴다거나 보형물이 끝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단차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좀 생겼었고요. 그리고 실리콘보다 모양 유지적인 측면이 조금 더 높이가 낮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또 실리콘으로 돌아오는 시장에 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고어텍스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크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고요. 운동선수들이나 코에 많이 충격을 받거나 콧대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어텍스란 재료가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었는데, 실리콘과의 차이가 좀 워낙 극명하다 보니 고어텍스랑 실리콘이랑 같이 좀 결합된 제품들도 개발이 됐었어요. 실리텍스라고 불리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고어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또 코 쪽에 사용하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사용하던 이 실리콘 대비 모양적인 부분이나 추후에 모양이 유지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훨씬 더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고어텍스나 이런 재료들은 요즘에는 사용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처음부터 개발된 실리콘이 지금까지 왔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실리콘도 표면의 재질에 따라, 모양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본인의 얼굴에 맞는 보형물을 맞춤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해 오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도 다 같은 실리콘이 아닙니다. 기성품만 하더라도 표면의 재질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습니다. 재질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면이 매끈매끈한 스무스 타입, 텍스처드 타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보형물의 차이가 가슴 보형물 같은 경우에도 두 종류의 재질에 따른 차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텍스처드 타입의 가슴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슴에서 부형 구축이 덜하다라는 보고들이 있었고, 이런 스무스 타입은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좋다, 이러한 보고들이 있었는데, 코에서는 사실 두 보형물의 구축의 정도라든가 부작용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을 제작하는 각 회사에 따라서 디자인의 차이가 조금씩 있고, 또 이런 재질에 따른 경도, 부드러움의 정도가 살짝씩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술 중에 더 적합한 디자인과 적합한 부드러움을 갖는 보형물을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양적으로도 이렇게 바닥이 일자인 형태 보형물이 있고요. 굴곡이 있는 형태의 보형물들을 환자 코의 바닥의 모양과 최대한 유사한 보형물을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보형물들이 바로 선택하자마자 환자의 뼈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환자 코에 맞게 잘 조각을 해서 수술을 하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죠. 최근에는 제가 수술적으로 조각을 하는 과정을 좀 줄이고자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을 해서 환자 코 구조에 맞춰서
맞춰서 제작하는 이러한 커스텀 실리콘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성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조각을 해서 코에 맞춰서 실리콘을 조각하는 과정이 꼭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좀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보형물을 이렇게 안착을 시켰을 때 당연히 콧대 쪽에 안착을 시키면 코 끝 쪽이 이렇게 뜨게 될 거고요. 코 끝 쪽으로 안착을 시키면 코 등 쪽에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는 가운데 부분이나 코뼈의 굴곡에 맞춰서 실리콘을 조각하는 작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각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상담 때 CT를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굴곡에 맞게 정확하게 미리 보형물을 제작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조각을 미리 해놓는 방식을 맞춤 보형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들어오면 정확하게 잘 들어맞죠. 어디 하나 들뜨는 공간 없이 정확하게 본인 코에 맞는 이런 보형물을 미리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저도 뭐 수천 건을 조각은 해봤지만 제가 조각하는 것보다 3D로 미리 딱 정교하게 프린팅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들뜨는 공간이 없게 수술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수술 중에 제가 조각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고 회복 기간, 회복 시간도 조금 더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실리콘 보형물을 맞춤으로 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실리콘 위험하다, 실리콘 넣으면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구축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부작용의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을 높아질 수 있는 환경들은 있습니다. 피부가 매우 얇거나 또는 실리콘을 사용하면서 절골과 같이 파괴적인 수술, 뼈의 연속성을 없애는 수술까지 같이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서는 감염이나 지지구조의 안정화가 좀 떨어진다거나 구축에 취약한 부작용이 발생할 상황이 좀 만들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당연히 잘 피해서 적절한 수술 방법과 함께 실리콘을 사용한다면 부작용의 확률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가 적절하고 안쪽에 지지구조가 확실하다면 실리콘보다 좋은 재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나 실리콘이 좋다, 혹은 누구한테도 실리콘이 안 좋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을 받으시는 분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상황에 맞춰서 실리콘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적절한 피부의 두께와 퀄리티가 중요하고요. 코 안쪽에 좀 안정적인 지지 구조들이 있어야 수술에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콧대나 콧등의 높이감을 높여야 되는데 실리콘 이외의 다른 재료들, 예를 들어 연골이나 혹은 진피나 이런 재료들로 높이를 높이지 못할 만큼 우리가 높이가 많이 필요할 때, 콧대에 확실한 높이감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콧등의 모양, 형태에 따라서도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콧등에 매부리가 좀 심하게 있거나 혹은 코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나 하는 경우들에는 뼈의 작업을 통해서 매부리를 좀 깎아준다거나 뼈를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한 형태로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운데 딱 중심선상에 무언가 중심이 될 만한 보형물, 실리콘을 사용해준다면 훨씬 더 좌우 대칭이라든가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정리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실리콘 보형물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얇고 실리콘이나 다른 보형물 혹은 콧대 쪽에 어떤 물질들 때문에 경계가 진다거나 단차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거나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쿠셔닝이 될 수 있는 부드러운 진피 재료라든가 연골과 같은 이런 본인 자가 조직들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리콘은 여전히 코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은 사용할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실리콘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술 전 평가가 중요하고, 그거의 플랜에 맞춰서 수술을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이 예쁜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실리콘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